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보셨나요? 기초연금, 우리가 한 달 한 달 손꼽아 기다리던 그 돈, 이번에 재검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탈락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까지 하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저도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40년, 50년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막상 이제 편히 쉬려고 보니 안전망마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잠깐 제가 하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세 순자 씨 작은 부엌에 앉아 지갑을 열어보는데 이번 달 연금 고지서를 보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이게 맞는 거야? TV에서는 정부 발표 뉴스가 흘러나오고 순자 씨 눈앞에는 깜깜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순자 씨처럼 당황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기초연금 재검증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순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친구는 이번에 연금에서 제외됐대. 우리도 확인해야겠지. 맞아요.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끝까지 함께 보면서 내 연금, 내 권리를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내가 받을 금액을 제대로 몰라서 손해보고 있진 않은지, 내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탈락할 위험은 없는지, 그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노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순자 씨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 차근차근 내 연금을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재검증 소식과 계산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권리, 내 돈을 지키는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순자 씨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분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재검증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전면 재검증을 공식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모든 분들의 자격과 금액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거죠. 이 소식에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나의 연금,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닐까? 나도 탈락할 수도 있는 건가?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처럼 내 삶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느낌이 얼마나 불안한지 잘 알아요.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번 재검증을 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전 제도에서 일부 부적절한 수급자가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높은데도 연금을 받고 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정당하게 받으셨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재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예요.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히, 공정하게, 필요한 분에게 제대로라는 원칙으로 재검증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째, 소득과 재산 조사 기준이 조금 느슨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 생활 수준이 높은데도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둘째, 정보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있어도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조건에서 벗어난 분들이 그대로 수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재검증이 나온 거예요. 아, 나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확인하면 오히려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즉, 탈락될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받을 분들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 혼자 걱정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재검증 소식이 나오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혹시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복지센터나 은행,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검증 과정은 단순히 탈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한 연금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마음을 너무 무겁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내 연금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탈락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거예요. 기초연금의 첫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4세까지는 아직 신청할 수 없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나이가 충분해도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 두 분의 소득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가도 받는 금액이 줄거나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기준은 재산입니다. 집, 땅,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소득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되지만 핵심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도심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세 김영희 씨 혼자 살고 계십니다. 월 소득은 120만 원 정도, 집은 작은 아파트 한 채.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재검증에서 집값이 재산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셨어요. 설마 내가 탈락되겠어? 하며 처음에는 안심했지만 막상 서류를 확인하고 보니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탈락은 아니지만 재산 신고를 정확히 해야 금액 감액을 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 68세 박순자 씨는 부부가 함께 살고 계세요. 남편과 합산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가서 이전에는 기초연금 일부를 받았지만 이번 재검증에서는 금액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준비하면 조정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빠진 서류를 제출해 탈락을 막을 수도 있어요. 즉, 이번 재검증에서는 단순히 탈락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정확히 받을 수 있고 누가 조건에 맞지 않아 금액이 조정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이하, 재산 기준 이하 정확히 신고,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다음 파트에서 기초연금 계산 방법까지 실제 숫자 예시와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탈락이나 금액 조정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순자 씨, 영희 씨, 박순자 씨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확인하며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내가 받을 기초연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 계산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기본연금액, 둘째, 소득인정액 차감, 셋째, 재산 반영 여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정한 금액에서 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본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은 3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만큼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으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단독 가구, 소득 거의 없음. 김영희 씨 혼자 살고 소득 거의 없음. 기본연금 30만 원 그대로 수급. 사례 2 단독 가구, 월 소득 15만 원. 김영희 씨 소득 15만 원, 기본연금 30만 원에서 일부 차감. 예를 들어 15만 원에 50%를 차감한다고 하면 30만 원 마이너스 7만 5천 원, 22만 5천 원 수령. 사례 3부부 가구, 소득 포함, 재산 일부 반영. 박순자 씨 부부, 합산 소득 40만 원, 작은 아파트 한 채 소유. 소득 차감 40만 원의 일정 비율 차감, 재산 차감 아파트 기준 금액 초과 시 추가 차감. 결과적으로 기본액 30만 원에서 최종 수령액 약 1,820만 원 예상.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잘못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거나 탈락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팁.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그래서 혼자 계산할 때보다 금액이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배우자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보고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뭔지, 확인할 점이 뭔지를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잔고, 부동산 등기부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재검증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과의 관계예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생활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가 기초연금 기본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노령연금으로 이미 15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에서는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즉 단순 합산으로 2배가 되는 건 아니고 조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럼 유리하게 받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기초연금과의 조합을 계산해 전체 월 수입이 가장 높도록 전략을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째, 재산과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에 따라 차감되기 때문에 빠진 항목이나 신고, 누락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배우자 소득을 잘못 신고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순자 씨 부부, 노령연금 월 20만 원, 기초연금 기본액 30만 원 대상. 정확한 소득 신고 후 기초연금 15만 원 수령 총 월 35만 원. 신고 누락 시 기초연금 감액 총 월 25만 원. 보이시죠? 신고 하나 잘못했을 뿐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재검증 시기에 맞춰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더 드릴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단순히 받을 수 있다, 없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계산하고 준비하면 월 수령액을 최대로 받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연금을 유리하게 조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번 재검증에서 탈락자가 속출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재산조사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집, 예금, 자동차 등 일부 재산만 고려되거나 신고가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보다 꼼꼼하게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연금을 받던 분이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몰랐던 내 재산까지 다 체크한다는 거죠. 둘째, 소득 재산 신고 정확성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신고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재검증에서는 작은 차이도 바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에서 일부 누락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탈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점검하고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70세 김순자 씨, 혼자 살고 연금 대상자였어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 줄 알고 안심했지만 이번 재검증에서 은행 잔고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금액 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지만 자료를 바로 제출하고 확인한 결과 감액은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 박영희 씨 부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던 중 부동산 일부가 신고되지 않아 탈락 위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미리 안내받아 서류를 보완해 탈락을 막을 수 있었죠. 이처럼 탈락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정책이 엄격해져서만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나중에 탈락을 막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서류 준비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 잔고, 예금, 적금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 내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거예요. 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도 같이 준비하세요. 작은 누락 하나가 금액 감액이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 보세요. 나이 65세 이상인가? 최근 1년간 소득 내역 확인했는가? 재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누락 없이 신고했는가? 배우자 소득과 재산 자료도 확인했는가? 미리 안내받은 서류 제출 완료했는가? 이 5가지 항목만 점검해도 탈락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관할 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내 소득 기준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을 미리 물어보면 실제 재검증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재검증이 시작되면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즉, 지금 작은 행동이 나중에 큰 연금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순자 씨도 영희 씨도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확인하면서 결국 탈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할게요.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자 씨, 영희 씨, 박순자 씨처럼 우리 주변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재검증 소식에 마음 졸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안해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행동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검증은 단순히 연금을 빼앗는 과정이 아니라 정확히 받을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고 자료를 확인하면 탈락 위험도 줄이고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내 소득과 재산 다시 점검. 은행 잔고, 예금, 부동산, 자동차, 배우자 소득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완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관할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상담. 이 자료 제출하면 되나요? 내 연금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면 실제 재검증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음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만 앞서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친구, 이웃, 가족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나누고 서로 자료를 점검해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나중에 내 권리를 지키고 생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순자 씨처럼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자료를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인, 계산 방법 이해, 재산과 소득 점검, 서류 준비 및 상담, 이 4가지를 차근차근 확인하면 재검증 과정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내 연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체크리스트를 펼치고 내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관할 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씨, 영희 씨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 차근차근 내 권리를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서 내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